눈 속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 폭스초와 원효의 선택.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땅 위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폭스초입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 화려한 향을 뽐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눈밭 사이에서 유독 밝은 노란빛으로 사람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 노란빛은 햇빛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눈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해 보입니다. 폭스초의 가장 큰 특징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은 그 뒤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은 피어야 할 때다. 모든 것이 갖춰진 뒤에 피는 게 아니라 지금 피어야 한다. 그래서 폭스초는 겨울을 이긴 꽃이라기보다 겨울을 끝까지 견뎌낸 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꽃을 설중아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며 이상하리만큼 한 가지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견디는 마음, 그리고 선택하는 마음. 폭스초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매서운 겨울을 함께 견디던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고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눈보라를 뚫고 마을 아래로 곡식을 구하러 갔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눈 덮인 언덕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눈이 녹기 전엔 꼭 돌아오겠지. 그러나 봄이 오기 전 아내는 그 약속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겨울의 끝자락 그들이 살던 집 앞 눈더미 사이에서 노란 꽃 하나가 가장 먼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온 꽃이다. 그래서 이 꽃을 폭과 목숨을 다시 잇는 꽃 폭스초라 불렀다고도 전해집니다. 나라가 달라도 사람들이 이 꽃에서 느끼는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춥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먼저 피어나는 용기, 먼저 빛을 올리는 결심, 그리고 천여년 전 신라에도 이와 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효입니다. 원효는 산속에만 머물러 완전해지려 하기보다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 진리를 쉽게 전하고자 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는 때로는 거지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길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마음을 일깨우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외치며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고 싶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자루 없는 도끼는 과부를 뜻하고 하늘을 바칠 기둥은 나라의 큰 인재를 뜻한다는 것. 원효가 지금 세상을 바칠 만한 사람을 남기고 싶다는 뜻으로 그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을 왕은 알아차렸습니다. 그 무렵 왕의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요석공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전쟁으로 잃고 청산가부가 된 공주. 젊은 나이에 삶의 한 번을 통째로 잃어본 사람. 왕은 생각했습니다. 원효 같은 사람에게 요석공주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문천교 궁에서 보낸 내관이 원효를 부르러 다가오던 그때 원효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문천교 아래로 풍덩 냇물에 몸을 던집니다.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고 몸은 사정없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원효는 왕 앞에 섭니다. 왕은 잠시 원효를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요석공주를 불러라. 대사의 옷을 갈아입히게 하라.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도 인간의 몸으로 사는 한 세상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석공주 역시 삶이 깨끗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은 단순한 환대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보라는 왕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요석궁으로 가서 원효는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은유가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자루 빠진 도끼만 있다면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고 싶다. 이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결심의 말입니다. 원효는 욕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등을 치지 않겠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남기겠다. 그 선택의 결과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설총, 후일신라 시편 가운데 으뜸으로까지 불렸고 우리말과 글의 토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원효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시대의 기둥을 남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폭수초로 돌아가 봅니다. 폭수초는 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겨울을 견뎌낸 마음을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원효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꽃이 먼저 피듯 삶이 어수선해도 마음이 먼저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을 원효는 몸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폭수초를 바라보는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올해도 잘 버텨보자.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해보자. 원효는 내려왔고 당신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황혼의 아틀리에 TV입니다.